안녕하세요. 문학의 눈, 시의 목소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단 간략하게 이렇게 학습 목표만 살펴봤었는데, 오늘도 비슷해요. 본 수업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 평가 관련해서도 공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주된 내용은 여러분이 등교하고 대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이해해야 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학습 목표를 다시 봅시다. 이번 단원이 시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인데, 우리가 기존에 시에서는 운율이 있고, 또 심상이 있고, 또 다양한 시적 표현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시를 배웠다면은, 이번에는 이 시적 화자라는 것, 시 속에서 말하는 이 말하는 이에 따라서 시를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습 목표는 작품에서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에 주목하여 시를 수용할 수 있다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학습 요소는 일단 이 안에 나와 있는 제재 시들에서 말하는 이를 파악하기, 시적 화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시인과 시적 화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시인이 정하는 거예요. 나의 의도, 그리고 나의 이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나를 그대로 담을 것인지, 아니면은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전달할 것인지, 그가 바라보는 어떤 대상의 이야기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시인이 정해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파악하는 활동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말하는 이의 관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수용하기. 이 시적 화자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얻는 감정들이 어떤 관점인가, 혹은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에 대해서 시적 화자는 어떤 관점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시에서 주제는 대부분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느낀 감정이 주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점, 감정이 드러나는 그 관점을 주목하여 작품을 이제 수용을 해볼 겁니다. 세 번째로, 말하는 이가 작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그래서 이 시적 화자가 이 작품에, 우리가 작품을 받아들이고 주제를 파악하는데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다른 시들을 배우게 될 때도, 고등학교 가면은 굉장히 많은 시를 배워요. 그런 시들을 배울 때 항상 시적 화자를 파악하고 이 시적 화자의 관점이 무엇이고, 그래서 이게 주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을 파악하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제재들을 가지고 활동을 해볼 겁니다. 좀 여러분이 안 나와가지고 히터를 안 틀어주는데 날이 꽤 추워요. 그래서 숨이 막히네요. 자, 시에 말하는 일을 다른 말로 시적 화자라고 하는데, 보통 이 시적 화자,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 놔야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해서 수용을 쓸 때도 이 시적 화자라는 용어를 정확히 안 쓰면은 아예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시에 말하는 이 시 속에서 상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대상을 화자라고 하는데, 이 시적 화자라고 하는데, 이 시적 화자는 시인의 의도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설정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진달래꽃 같은 작품은 나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구이문에 들이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너 역겨워 하고 떠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이렇게 너무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역겨워 그러고 떠나요. 근데 거기 가시는 길에 진달래꽃을 따다가 이렇게 막 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곳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그 꽃을 뿌려준다는 것은 보통 꽃은 언제 줘요? 뭔가 축하할 때, 행복을 바랄 때, 뭔가 이럴 때 주는 거죠. 네 역겨워 긁고 떠나는데 그 사람한테 앞으로 행복하세요 그러면서 꽃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을 흘리리다. 이때 시적 화자의 마음은 어떠겠어요? 굉장히 슬프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네 역겨워 긁고 떠나는데 그 사람이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빌어주는 그 당사자는 굉장히 울고 싶겠죠. 근데 그것은 죽어도 아니 눈물을 흘리리다. 자기 속마음과 반대되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반응법을 활용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런 내용의 시적 화자. 뭐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양성평등의 시대 이런 말 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남자가 막 이렇게 떠나는 여자한테 막 이렇게 꽃을 뿌려주면서 막 이렇게 막 울음을 막 억지로 참아가면서 이악 물고 막 행복해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좀 뭔가 보기에 과거에 이 시가 1920년대 시니까 20년대 때는 그게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적 화자를 여성으로 등장을 시켜서 여성적 오조로 그래서 그 한의 정서 그 우리나라 민족의 고유의 정서라고 하는데 그 한에는 그 우리 민족의 고유의 정서의 한은 정한이에요. 정한이라는 것은 뭔가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슴에 맺혀 있는 그런 응축된 응어리 이런 것들을 한이라고 합니다. 어쩌다가 그런 감정이 우리의 고유의 정서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이면은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표현할 때는 아무래도 여성적 오조가 더 어울린다. 그래서 김소월 씨는 본명이 김정식 남자인데 여성적 화자, 시적 화자를 등장을 시켜서 여성으로 등장을 시켜서 자신의 의도 주제, 그 이별의 정한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남자로 바꾸면은 왠지 막 뭔가 그 이별의 정한이라기보다는 무섭지 않아요? 뭐 여자가 네 역겨움을 떠나는데 거기다 막 꽃을 뿌려주는 거예요. 어디 한번 가봐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뭐 어찌됐건. 자, 그래서 어울리는 그런 시적 화자를 자기 작가가 아닌 다른 인물을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전개한 것이다. 그래서 말하는 이의 관점을 파악하기, 그래서 시적 표현, 어조, 정서나 태도를 통해 이 말하는 이의 관점,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 어떤 상황에서 느낀 그런 관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활동들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울 제재의 작가 중에 한 명인데, 백석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시를 썼는데 그 중에 여러분 고등학교 가면은 굉장히 긴 시를 하나 배우게 돼요.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그 시라는 그 시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남신의주라는 지역에서 유동에 있는 박시봉 박시성을 가진 시봉이라는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 그 집에 있는 방에서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세월을 흘려 보내는 거예요. 멀리 도망가가지고 숨어가지고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괴롭고 뭐 이렇게 우울하고 이런데 쭉 그런 내용들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표현들을 보면은 우울하고 쓸쓸하고 막 이렇게 막 힘들 어느 순간 이렇게 막 우울하다가 그 시상의 전환이라고 마지막 부분 좀 가가지고 거기에서 갈매나무 잎새기를 보면서 뭔가 긍정으로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뭔가 의지를 담고 뭔가 더 새롭게 뭔가 변화를 해나가야겠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예요. 그래서 이런 시상의 전환 이런 것을 통해서 관점이 변화하면서 주제를 더 극대화해서 잘 전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잘할 거야 뭔가 뭐 좋아질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울하고 힘들고 절망과 좌절 속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이겨낼 거야. 이렇게 시상의 전환을 통해서,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주제를 형성할 때 효과적으로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 관점이 일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야기를 하다가 변화를 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찾아보는 활동들을 해볼 겁니다. 프랑스의 대시인이라고 불리는 보들레르라는 사람의 작품을 보면은 시의 제재들이 굉장히 좀 참혹한 것들이 많아요. 죽은 고양이 시체, 이렇게 하여튼 어두운 길에 돌아다니는 쥐새끼, 그리고 시궁창, 그리고 하수구 이런 것들이 제재로 많이 써져 있어요. 시는 예술이기 때문에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런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제재들이 대부분 뭔가 우울하고 음습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보들레르라는 시인이 대시인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냥 우울함을 표현한 게 아니라, 그 시인은 프랑스 혁명기 때 활동을 했던 시인이에요. 굉장히 힘들고 절망스럽고 좌절하고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 와중에도 항상 그런 제재들을 통해서 희망을 표현해내는 시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두컴컴한데 내리는 그 미세한 빗줄기, 이런 것들을 그려내는 시인이었기 때문에 쭉 이렇게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주제를 형성하는 시인이었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관점을 파악해서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이, 주제를 파악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일한 대상이라도 화자의 관점에 따라 작품 속 세계가 달라진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화자의 관점에 따라서 세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일제치하 때 이야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같은 상황에서 그런 일제치하에서 타협하고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숨어버리겠다, 이거 더러운 거 이런 거 안 한다, 글 안 쓰고 만다,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내야 된다, 강렬하게 저항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따라서 그 안의 세계가 달라지게 된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말하는 이가 시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말하는 이는 시의 내용과 정서와 분위기와 주제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말하는 이 관점이 변화함에 따라서 작품 속 세계가 다르게 형상화된다. 그리고 말하는 이의 특징과 관점을 파악하면 작품을 깊이 있게 수용이 가능하다. 결국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 시의 이론들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이 시 작품을 깊이 있게 수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의 아름다움을 더 잘 느끼라고 이런 이론들을 어렵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다양한 아름다움을 많이 느끼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 제재 엄마 걱정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등교하면은 그때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